상담을 하다 보면요, 원장님 저 눈이 왕 커지고 싶어요, 왕눈 이상형. 원장님, 이 왕눈이 성형이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한국인들은 눈 커진 거 되게 원하잖아요. 맞아요. 환자분들 다들 눈 커지고 싶어 하시는데요, 눈을 키우는, 눈이 커지는 그런 거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해가 있다고요? 예, 사실 이 왕눈이 수술은 눈을 키우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눈이 작아 보이는 거를 해결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눈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제한사항들이 있어요. 아래, 위, 좌우 이렇게 네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트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이 있는데요, 눈꺼풀 수술 술기,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한 권씩은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내안각 수술 후 안검열의 세로폭은 길어지는가, 그러니까 앞트임 수술 후에 눈이 아래 위로도 커지는가, 그 말이에요. 정답은 길어진다. 왜냐하면 이 몽고주름 밴드 심한 분들이 보면은 이 윗눈꺼풀에서 아래 눈꺼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와 알륜근의 유착을 적절하게 풀어주게 되면은 눈 앞쪽이 아래 위로도 확실하게 튀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 책은 준비했고요. 이렇게 앞트임은 가로로 앞쪽을 조금 더 보여지게 하는 수술이기도 하지만 세로로도 눈의 크기를 키워주는 수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로로 커지는 이유는 몽고주름이 심한 분들의 경우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 보면은 알륜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눈 주변에 팬더, 요 동글동글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역할은 눈을 이렇게 감는, 이렇게 찡그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고요. 그 근육이랑 피부랑 이렇게 유착이 심한 분들이 이 몽고주름도 세게 윗눈꺼풀에서 아래 눈꺼풀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피부와 알륜근을 확실하게 유착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 양 눈꺼풀 사이 당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눈을 뜨더라도 눈을 훨씬 더 잘 뜨게 해서 눈이 세로로도 커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을 제한하는 부분은 앞트임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쪽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까만 자를 이렇게 약간 덥게 보여서 눈이 약간 작게 만드는 요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눈두덩이가 약간 두툼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도 눈을 작게 보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속눈썹이 지나치게 내려와서 내반되었다고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막 눈이 속눈썹에서 찔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눈 위쪽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제한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쌍꺼풀과 눈매 교정 수술을 해주면 되는데요. 까만 자의 노출 정도는 80에서 90% 정도, 위쪽으로 10에서 20% 정도 가려져 있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더 펴져 내려온 분들은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 까만 동자 노출 정도를 이상적으로 바꿔주면 눈도 훨씬 시원해 보이고 눈도 커 보이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윗눈꺼풀에 너무 약간 두툼한 느낌, 이런 느낌도 지방을 절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근육을 조금 절제를 해주면서 개선시켜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이 이렇게 너무 내반된 경우도, 우리 눈이 구형이잖아요, 동그란 모양. 그래서 눈매 교정 수술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반돼 있던 속눈썹이 눈매 교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들리는, 그래서 속눈썹 찔림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이 두 가지 수술을 통해서 위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뒤쪽인데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처짐이 조금 이제 심하게 내려오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 앞쪽보다는 뒤쪽의 피부 처짐이 더 심하게 누구나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 피부 처짐을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눈썹화 거상술이나 아니면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피부를 조금 절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뒤트임 수술, 뒤쪽이니까 뒤트임 많이들 이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뒤트임 수술은 이 눈 바깥쪽에 외안각, 눈꺼풀과 아랫꺼풀이 만나는 요 V자 지점, 이거를 조금 뒤쪽으로 당겨주는 수술이거든요. 가로 길이를 실제로 길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수술은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뒤트임을 하면 좋은 분과 안 하는 게 좋은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뒤트임의 좋은 적응증은 일단 안구가 약간 돌출된 양상인 경우, 그 다음에 외안각과 뼈, 이 거리가 4mm 이상인 경우, 우리가 뒤트임을 어딘가에는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바깥쪽을 만져보시면 제일 단단한 구조가 어디예요? 뼈. 그래서 이 외안각을 이 뼈막, 골막에다가 이제 고정해주는 게 뒤트임 수술인데, 외안각과 뼈 사이의 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4mm 정도는 돼야지 한 4mm나 5mm 정도를 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길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유리하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한 1mm 조금 넘게 한 2mm 내외 정도로 터진다. 환자분들은 거울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수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출안이 유리할까요? 함몰안이 유리할까요? 돌출은? 그쵸. 조금만 터도 효과를 확 보는 게 돌출안이긴 하거든요. 눈은 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또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트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래쪽.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눈을 약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애교살의 양이 적절치 않다거나, 아니면은 눈두덩이가 너무 불룩하다거나, 아니면은 눈꺼풀이 약간 이 까만 동자를 덮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흰자의 노출 정도가 너무 적어서 눈이 또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까만자와 흰자는 보통 이제 1대2, 까만자가 1, 흰자가 2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뒤쪽이 너무 막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이 또 작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흰자를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틔워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트임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터서 흰자 비율을 조금 더 노출시켜주는 밑트임 수술, 이런 수술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두툼하거나 애교살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눈이 훨씬 커 보이는,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은 여기 불룩한 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애교살도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트임뿐만 아니라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수술도 눈을 실제로 크게 하지는 않지만 눈이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을 작아 보이게 하는 제한점 요소들, 상하 좌우 이렇게 4가지 방향 각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왕눈이 수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얼굴 비율, 눈, 코, 입의 비율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키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눈이랑 눈썹 사이의 거리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우리 동양인 얼굴에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눈 막 부릅뜨고 있고 인상이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임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앞 트임을 너무 과하게 해서 이 누호, 분홍색 부분이 너무 과하게 노출되게 되면은 눈과 눈 사이가 몰려 보이거나 평행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가 높은 분들은 앞 트임을 조금만 해줘도 코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 자체가 오밀조밀 몰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트임과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흰자를 더 노출시켜주는 수술인데, 근데 강제로 아랫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트게 되면은 눈을 감았을 때도 흰자가 계속 보이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잘 때도 눈 뜨고 잔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구건조증? 그쵸. 안구건조증이 올 수 있고,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시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눈 조금 키워보겠다고 시력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수술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재수술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유착이 심해져서 눈 크기는 이렇게 키워놨지만 유착 때문에 눈 뜨는 게 오히려 조금 불편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빈번하게 반복적인 재수술은 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이 왕 커지는 왕눈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눈을 실제로 크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라 눈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수술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하 좌우, 눈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두 개씩은 있거든요. 그 말은 누구나 눈이 커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눈을 커 보이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재준 성형외과 방문하셔서 저랑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재준 성형